화성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입니다. 붉은 표면 때문에 고대부터 전쟁의 신마르스의 이름을 얻었지만 현대 과학은 이 행성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물의 흔적입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화성은 건조하고 죽은 세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바이킹 탐사선과 이후의 수많은 탐사 미션들은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화성에는 과거 거대한 바다가 있었고 강이 흘렀으며 어쩌면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화성 표면은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이고 대기압은 지구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극한 환경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년 전에 화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화성 북반구의 거대한 평원입니다.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와 마스리컨의 상수오비터가 촬영한 고해상도 지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성 북반구의 약 3분의 1이 매끄러운 평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보다 평균 4km나 낮으며 가장자리에는 해안선처럼 보이는 지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이 약 37억 년 전 존재했던 거대한 바다의 흔적이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이 바다는 지구의 북극해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화성 표면의 19%를 덮었고 최대 깊이는 1.6km에 달했을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화성이 한때 따뜻하고 습한 행성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대기도 지금보다 훨씬 두꺼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고대강 계곡의 흔적입니다. 화성 표면 곳곳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남반구 고원지대에서 북쪽 평원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곡 시스템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계곡들은 지구의 강 유역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상류에서는 좁고 깊게 파여 있고 하류로 갈수록 넓어지며 삼각주처럼 보이는 퇴적 지형도 관찰됩니다. 일부 계곡은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큐리오시티 로버가 탐사한 게일 크레이터 내부에서도 물이 흘렀던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둥글게 마모된 자갈들과 층층이 쌓인 퇴적암은 과거 이곳에 호수나 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화성에 단순히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이상 안정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화성 암석의 화학 조성입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는 헤마타이트라는 광물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광물은 지구에서 주로 물이 있는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입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점토 광물과 황산염 광물이 층층이 쌓여있는 암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화성의 환경이 시간에 따라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중성에 가까운 물 환경이 있었고 점차 산성화되면서 황산염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암석에서는 탄산염 광물도 검출되었습니다. 탄산염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형성되므로 과거 화성의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이 공존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발견한 유기분자입니다. 2022년 나사는 화성 암석 샘플에서 복잡한 유기 화합물을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기분자는 생명체의 필수 구성 요소이지만 생명체 없이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과거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유기분자들이 물과 관련된 광물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제로 크레이터는 약 35억 년 전 거대한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은 생명체의 흔적을 보존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현재 가장 유망한 암석 샘플을 채취해 특수 용기에 밀봉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 향후 화성 샘플 리턴 미션을 통해 지구로 가져와 정밀 분석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화성 지하의 얼음 저장고입니다. 마스리컨의 상수오비터의 레이더 탐사 결과 화성 극지방뿐만 아니라 중위도 지역 지하에도 거대한 얼음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표면 바로 아래 1m 깊이의 얼음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남극 지하 1.5km 깊이에서 액체 상태의 물로 추정되는 호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레이더 신호 패턴이 지구 남극 빙하 아래 호수와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발견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도 화성 지하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어쩌면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 미생물들은 영하의 온도, 높은 염도, 낮은 산소 농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화성 대기의 메탄 검출입니다. 메탄은 미생물 활동의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대기 중 메탄의 상당 부분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화성에서도 계절에 따라 메탄 농도가 변화하는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게일 크레이터에서 주기적으로 메탄 농도가 급증하는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메탄은 지질학적 과정, 예를 들어 암석과 물의 화학 반응으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 검출만으로는 생명체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수수께끼는 화성 메탄이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산상 메탄은 화성 대기에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몇 달 만에 소멸됩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거나 메탄이 지하에서 계속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바다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화성이 자기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약 40억 년 전 화성의 내액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자기장이 없어지자 태양풍이 직접 화성 대기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대기가 우주로 날아가면서 표면 온도가 떨어지고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결국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바다는 얼어붙거나 증발해 사라졌습니다.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은 현재도 화성 대기가 초당 약 100g씩 우주로 손실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물은 화학 반응을 통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어 우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지하로 스며들어 얼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화성 지하에는 여전히 막대한 양의 물이 얼음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 생명체의 명확한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들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화성 샘플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열릴 것입니다. 지구의 정밀한 실험실 장비로 분석하면 로버가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수천 가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화석의 흔적, 특정 동위원소 비율, 생체 분자의 잔해 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2030년대 초반 화성 샘플 리턴 미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서 생명체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체는 우주에서 얼마나 흔한가? 지구형 행성의 물과 적절한 환경이 있으면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탄생하는가? 화성에서 독립적으로 생명체가 발생했다면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한다면 생명의 탄생은 극히 드문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답은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화성에 사라진 바다는 단순히 과거의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진화, 그리고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붉은 행성의 비밀이 밝혀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우주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